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 방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기업에서 HRD, HRM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HR의 원래 약자는 Human Resource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원으로 이제 봐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 뭐 이렇게 교육인적 자원 뭐 이렇게 할 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이상 HR에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HR은 그냥 제 마음대로 Human Relationship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HR을 가지고 또 말장난하면 Happiness Revitalization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지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을 갖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그 양반이 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보면 거기 브리꼴레르하고 브리꼴라주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맥가이버를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런 문제 상황에서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고 주어진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오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만으로는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갖고 고민을 해본 주제입니다. 교재는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교재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저는 강의 5분 택시 타고 오면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날리지 2.0 시대를 넘어서 3.0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텍스트북으로 다큐멘트된 날리지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올드 날리지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내용하고 여러분 제 거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보고 느끼시고 한 3가지 정도만 건져가세요. 너무 17가지를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을 1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 하시죠?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게 브리꼴라주 인류학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하는 즉흥적 상황 판단력, 임기응변력 이런 걸 발휘하는 과정이 이제 브리꼴라주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브리꼴레르라고 하죠. 그래서 손재주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말로는 손재주꾼으로 이렇게 딱 의미를 포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교수들이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평범한 교수, 보기 드문 교수, 황당한 교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교수님은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1번. 2번은 없으신가요? 그럼 3번도 많으신가요? 저도 이제 한양대학에서 학교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도 교수학습개발센터 있죠. 여기 이제 신임 교수 들어오면 첫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 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교수는 아날로그 세대고 학생들은 N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날로그는 안 하려고 버티는 세대,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웠던 걸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근데 N 세대들은 감성 세대고 이미지 세대고 그리고 슬슬 피하고 개기고 이런 사람 애들인데 아날로그는 물고 늘어지고 끈기 뭐 이런 게 삶의 미덕이었어. 아무튼 가치관, 직업관, 학습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점점 이제 대학의 고객이 학생인데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뭐 무조건 다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학생들도 보고 일방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수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3번의 교수님이 강의하면 5분 지나면 5명이 자요. 10분이 지나면 10명이 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형 강의일수록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자버리는 이런 강의가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저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지 못하면 그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지로. 이게 공이고 이게 개고 이게 사과하고 이게 문이에요. 그죠? 이게 공개 사과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교수가 강의하면 저 뒤에 조는 학생 깨우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거꾸로 교수님이 졸게 했으니까 교수님이 와서 깨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이제 화가 나니까 너 공개 사과하라고 그러면 네, 그 학생이 교수님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사과해요. 공항을 갖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이게 공개 사과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이제 미래의 문맹자는 컴맹 문맹도 아니고 상맹이라고 그럽니다. 상맹.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이미지가 이제 상상력의 원료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이미지로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상상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주신 이미지인데요. 네, 공이 하나 있고 개가 있고 사과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공개 사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전히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한참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메시지를 넣는 이게 공개 사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미지가 중요하게 점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팔입니까? 벌입니까? 네, 이게 팔이하고 벌이 최근에 잡종 교배된 벌팔이라는 건데. 그럼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통섭, 융합, 지식 융합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걸 팔이라고 가정하고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 배우시죠 주로. 경영학 개론. 이거 개론 책 읽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네. 개론의 정의가 개소리하는 론의 약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2학년 때는 이제 파리 앞다리론을 배우겠죠. 이제 강론을 하나씩 떼서 배워야 되죠. 뒷다리론 배우고 4학년 때 이제 졸업 분해줄이 인턴십 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죠. 그러면 학사는 정의가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학사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학사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예요. 뭔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졸업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학사죠. 그래서 이 파리학과 학사가 파리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대학원을 가죠. 파리학과 대학원을 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전공 부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파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요.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뒷다리를 전공하거나. 그래서 앞다리를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연구한 다음에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죠. 근데 그 앞다리는 몸통에서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그건 죽은 다리라서 파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참고로 이 석자가 돌석자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석사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앞다리만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전문가다. 그다음에 이제 앞다리 전공한 석사가 앞다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지적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앞다리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입학하죠. 그죠? 그래서 박사과정에서는 앞다리를 또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 더 세부 전공을 파리 앞다리 발톱을 전공해야 돼서.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학술대회에 가서 이제 발톱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고 발톱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제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으면 박사가 된다. 이제 저같이 교수가 되려면 이 앞다리 발톱을 또 통째로 전공하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앞다리 발톱에 낀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때끼리도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 때도 또 학파가 있어요. 까만 때 학파도 있고 노란 때 학파도 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30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 21년 산, 17년 산. 이게 위스키 연수라는 건 아시죠? 근데 30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17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님이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극심한 그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가 갖고 온 역기능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지식융합의 이야기들 하고, 물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판도 많이 받고 하지만 아무튼 새로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어떤 것일까? 예? 한우물 파라고 그러죠? 한우물을 파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한우물은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우물 파다 매몰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매몰될 수 있거든요. 깊이 파다가. 그러니까 파되 전문성을 가질 때 주변 인접 분야를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이제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꽤 많이 썼는데요. 이게 제가 삼성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쓴 책들인데 이게 지식경제시대의 학습조직이라고요. 한국 최초로 세로로 된 제목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남들이 다 가로로 제목을 짓길래 저는 세로로 차별화시켰는데 결국은 별로 안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남과 달라야 됩니다. 남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대체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something different한 나의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름을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식 산부인 과학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지식 임신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 이런 걸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자연 분만시킬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산부인과학하고 지식경영학을 융합시키면 지식 산부인과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과 다른 데는 성공했는데 아직 남이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산부인과 그래서 트위터에도 지식 산부인과의사라고 써놨더니 지식은 떼내버리고 저를 산부인과의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한 100만 권 팔아가지고 분당에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2탄, 3탄 번역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펄떡이는 물고기가 잘 팔리니까 펄떡이는 영어. 이거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게 안 팔려요. 펄떡이는 길거리에서. 피쉬가 잘 팔리니까 물고기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이게 다 장렬히 전사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뒤에 가서 깃발을 꽂아가지고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따라해서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얘보다 잘 팔리는 책을 쓰려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고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일단 뭔가 달라야 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많이 읽어보셨죠?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치즈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버터로 차별화시켰어요. 내 버터는 어디로 갔냐? 얘도 안 팔리고. 누가 내 치즈 자꾸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요. 그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치즈 왜 이게도 안 팔리고. 얘는 무려 200만 권이 팔리는데 이 뒤에 나온 거는 20권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휴브리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소수 집단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한 성공 체험을 다른 상황에도 자꾸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과거의 성공 체험을 자꾸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전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러닝보다는 언러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책을 쭉 썼는데 제가 하나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MT 교육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MT가 Map of Teens라는 책이에요. 10대들을 위한 이제 진로 선택을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 중고등학교 진로 지도를 하는 뭐 교사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쓴 책인데 이 교수들은 이제 업적 평가를 받는데 전공 서적을 쓰면 5점을 주고 교양 서적을 쓰면 1점에서 3점을 줍니다. 그럼 저 MT 교육공학이 전공 서적일까요? 교양 서적일까요?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예요. 이제 교육공학 개론책을 써가지고 500권도 안 팔려서 일종의 자기개발서처럼 이제 교육공학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교육공학과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려고 올렸더니 판정이 교양서적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5점을 못 받고 3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가 교육공학 책을 썼는데 이게 왜 교양서적이냐. 그럼 전공과 교양